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탈장 고등수학 그 상의 이제 5번째 2차 방정식의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 단원은 레벨 1, 2, 3는 똑같은데 다른 단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레벨 1, 2, 3를 한꺼번에 풀이를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레벨 1입니다. 레벨 1은 이제 총 4문항이네. 자, 이제 1번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했냐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O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순서상의 개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직접 A, B에 적당한 값을 넣어서 찾는 건데 이제 유리수가 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근이 유리수가 돼야 된다는 건 근을 계산했을 때, 자, 근을 계산해 볼까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근호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라는 요 값이 근호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근이 유리수가 되기 위해선 a의 제곱 마이너스 4b라는 값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O 이하의 자연수 AB를 한번 찾아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B에다가 1, 2, 3, 4를 순서대로 넣어보면 돼요. 자, B가 1이면 얘가 4니까 A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근호가 제거될 거고요. B가 2면 이게 8이니까 A는 3, 그래서 9가 돼야 될 거야. 그러면 1의 제곱을 만들 거고, B가 3이면 12입니다. 그러니까 16이 돼서 2의 제곱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2의 제곱. 자, B가 4가 되면 얘가 16, 4의 제곱이니까 A도 4면 0의 제곱이 될 거고, 또 B가 4면 A가 5여도 되겠죠. 그러면 3의 제곱. 자, B가 5면 A는 될 수 있는 제곱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5개다 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1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절대값의 b가 3분의 1이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지금 3대 1이라는 거네요. 자, 일단 풀면 뭐가 될까? 절대값 알파는 절대값 3 절대값 베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은 고민이지,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알파가 3베타인 경우, 두 번째는 알파가 마이너스 3베타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같을 때고, 두 번째는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문제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2, 즉 여기서 나왔네요. 음수라는 사실. 자,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건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 알파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베타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3 베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베타 제곱은 4. 다시 말해서 베타는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베타가 2면 알파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여기다 넣으면 알 수 있죠. 이거나 또는 베타가 마이너스 2면 알파는 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용해서, 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 조건에 이용해 a의 값을 찾으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넣어볼까요? 첫 번째,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고요. 4a는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때 a는 마이너스 2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자, 이 경우 더하면 얼마죠? 4가 됩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4a는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요 둘을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889번이네요. 교육중 기출이고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알파 감마,
2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성립할 때 요걸 계산하래요. 자, 할 수 있는 거 정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두 번째 조건. 알파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고 알파 감마는 B다. 라는 거고 조건 2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 자, 여기서 이제 A, B를 찾는 건데 눈여겨봅시다. 마지막에 주어졌던 2알파와 베타 마이너스 감마. 자, 베타 여기 있고 감마 여기 있고 알파도 여기 있고 알파도 여기 있네요. 자, 둘을 더하면 2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근데 요 둘을 빼시면 어떻게 되냐면 빼면 좌변에 알파가 소거되면서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 없어지면서 4가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2알파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서 알파는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알파가 2면 2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둘을 또 더해볼까요? 그럼 2 더하기 2분의 1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 2분의 3이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게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A는 얼마였다? 2분의 5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A가 2분의 5인 걸 구했고요. 이제 알파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다 라는 거 알파 감마가 B다 이렇게 되니까 알파는 우리가 얼마였죠? 2였으니까 2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감마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와 감마를 곱한 게 B래. 자, 알파와 감마를 곱한 게 B입니다. 얼마가 되죠? B는 마이너스 9다. 자, 그래서 A, 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2A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 2를 곱한 값은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정답은 14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90번 문제입니다. AC가 1이고 BC가 루트 3이고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꼭지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말을 D라고 할 때 AD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게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기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찾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이게 지금 특수각이죠. 여기가 지금 60도입니다. 60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에서 2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다시 1대 루트 3대 2니까 알파는 2분의 1, 베타는 2분의 3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특수각의 관계. 그러니까 문제가 좀 오류인 것 같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돼서 자, 여기다가 2를 넣고요. 여기다가 4분의 3을 넣어서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이퀄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벨 1 네 문항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레벨 2 문항을 풀어볼 거예요. 레벨 2 문항은 총 4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레벨 2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문제에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근 중 한 근만 양수가 되려면 이때 정수 A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 중 한 근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거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양수라는 건 이런 거야. 첫 번째, 알파가 양수인데 베타가 음수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알파가 양수인데 베타는 0이면 두 근 중 한 근은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설명을 못하죠. 음수와 양수를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뭐냐면 절대값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이 값은 음수라는 게 확실하죠. 왜? 알파 베타의 부호가 반대니까. 자, 그럼 요걸 풀면 a 마이너스 2는 4가 될 것이고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a 6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사이는 정수가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0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건 뭐죠? 알파 베타는 0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a-2 마이너스 4는 0이 돼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했을 때 양수 더하기 0이니까 양수입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a인데 이 값이 양수. 다시 말해서 a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것을 풀면, 자, 요 식을 풀면 요 옆에 절대값 푼 거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죠. a는 절대값 a-2가 4가 나오니까 a-2는 4나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때 a는 6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a가 음수가 되니까 요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여기와 요거 전부 포함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8개가 바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다 라는 겁니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가우스가 나왔네요. 가우스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xy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돼버려. 자, 가우스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가우스 x 마이너스 4. 자, 얘가 0이니까 가우스 x가 4이거나 5가 되겠죠. 자, 가우스 x가 4라는 건 무슨 뜻이니? x가 4점 얼마 얼마. 다시 말해서 4 이상 5 미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고 가우스 x가 5라는 것은 x가 5점 얼마 얼마가 돼야 되니까 5 이상 6 미만. 다시 말해 여기서 4 이상 6 미만의 범위에 x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가우스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면 얘도 똑같이 가우스 y는 얼마 나올까요? 1 또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때 얘가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이니까 y는 요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좌표평면서의 넓이래. 그러면 좌표평면 뭐 이렇게 그려보면 x가 4 이상, 자, 4 이상 6 미만, 점선이죠? 6 이렇게 될 거고요. y는 1 이상 그리고 3 미만. 자, 요 사이, 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돼버렸죠. 그래서 넓이는 4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이제 893번입니다.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이것에 대한 근을 다음 중 설명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일 때 이것에 대한 근을 다음에 설명하래.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두 실근 또는 중근, 실근을 갖냐, 허근이냐, 서로 다른 두 부호의 두 실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근의 개수를 판단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판별식을 하겠죠. 그 판별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은 b의 제곱, 그러니까 식이 좀 기네요. 마이너스 4의 c, 4의 b제곱, c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얘가 0이냐,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를 봐야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을 먼저 이렇게 인수분해할게요. 합차 공식을 통해서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c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bc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안에 하나하나를 보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2bc는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얘가 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b 플러스 c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얘는 b-c 플러스 a 그리고 b-c-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에서 한 변의 길이를 빼면 항상 플러스겠죠? 같은 방식으로 b 플러스 a에서 c를 뺀 거니까 얘도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b에서 c를 빼고 a를 뺀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음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4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의 두근이 이거라고 합니다. 값과 같은 것을 찾아라. 그래서 알파의 102제곱, 베타의 102제곱이니까 뭐 거듭제곱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건가 봐. 자, 일단 정리할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지금 B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둘을 곱한 걸 바로 써볼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 값이 A가 됩니다. 자, 정리하셨나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A입니다. 그러니까 요 좌변은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자, 요 값이 B가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걸 여기다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3A가 3. 다시 말해서 A는 1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A가 1이면 B도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 여기다가 식을 넣어보면 이렇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 x 이꼴 알파 베타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자, 주어진 식에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알파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102제곱을 우리가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102를 3으로 나누면 3, 3, 9, 3, 40이 딱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한 거지? 34번 곱한 거죠. 뭐가? 알파의 102제곱이. 요거를 34번 곱한 거고. 빼기 베타의 세제곱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에 34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 빼기 1. 그래서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출제 의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895번을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허수가 있는데 그걸 세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니까 이 허수 알파의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인데 이때 마이너스 p, p 플러스 3, 계수 1이 전부 실수의 범위에 있으니까 한 근이 알파이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바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한 근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알파 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놓으면 일단 첫 번째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두 근의 합 p와 같은데 이 값이 2a와 같습니다. 자, 두 개 곱한 거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뭐 같죠? p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뭐랑 같다?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조건을 일단 얻어낼 수 있습니다. p의 값의 곱이니까 a, b를 전부 p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a는 2분의 p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식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남았죠.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는데, 자, 요걸 세제곱했을 때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의 세제곱을 하면 a의 세제곱, 그 다음 뭐가 될까요? 플러스 3a의 제곱 bi, 그 다음 마이너스 3a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의 i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전개할 때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실수. 그럼 실수가 된다는 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의 실수 부분만 존재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3a의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의 i 이렇게 되는데, 자, 요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0이 되려면 b가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b로 묶으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니까 b가 0이거나 3a의 제곱이 b제곱과 같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b가 0이 되면 주어진 알파는 a라는 실수가 되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 허근 알파라는 조건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b제곱은 3a 제곱과 같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제곱은 3a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a는 뭐가 될까요? 2분의 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좌변은 4a 제곱이니까 4 곱하기 a 제곱 4분의 p 제곱이 될 거고요. 는 p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이꼴 0.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p는 p1, p2라고 하면 이 둘을 곱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알파의 거듭 제곱이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풀었죠? 일단 대입을 해서 풀었습니다. 분명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규칙성을 볼까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1이 될 테니까 요 값은 1이다 이렇게 하나 찾아볼까요? 알파 세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알파 제곱이 뭐였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자,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즉 알파 세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값은 2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베타 제곱도 1이 될 거고요. 요 베타 세제곱도 2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것은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2알파 플러스 1 곱 플러스 1인가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2베타 마이너스 1,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 값은 4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요 값도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97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거이고 2차 방정식의 개수가 1인 fx. 자, 식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f 알파는 1이니까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f 베타는 1이니까 f의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fx 마이너스 1 이꼴 0을 만족하는 x 값이 뭐였다? 알파 베타였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fx 마이너스 1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이 2차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의 식이 되겠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따라서 우리가 찾는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 2의 마지막 문제예요. 또 식을 작성하는 건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4일 때 자, 주어진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주어진 식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두 근을 x1, x2라고 해서 우리는 x1, x2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두 근이라는 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문제의 서두에서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f의 알파 더하기 1은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f의 베타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때 여기에서 하나의 근이 x1이니까 f의 x1-2가 0을 만족하고 f의 x2-2가 0을 만족할 때 이때 이 둘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이 같도록 하는 x1과 x2가 바로 주어진 식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자, 둘이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x1은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할 거고 x2는 베타 플러스 3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두 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이 답이 되는 거고요.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플러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는 4가 되고요. 얘는 6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9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벨 2 문제였습니다. 이제 레벨 3 문항을 볼게요. 레벨 3는 4문항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자, 이제 눈여겨서 보도록 합시다.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고 n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일 때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둘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설명할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어진 식의 형태입니다. 자, 이 주어진 식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형태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이때 여기에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알파의 세제곱은 1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베타의 세제곱도 1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값의 두 근은 세제곱 단위에서 세제곱, 6제곱, 9제곱 단위에서 전부 1이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파는 알파 4제곱과 같고 알파 제곱은 알파 세제곱, 알파 5제곱과 같고 알파 세제곱은 알파 6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알파 1제곱과 알파 2제곱의 값들이 전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보시면 돼요. 여기 이미에 나오는 n이 1일 때와 2일 때. 자,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주어진 두 근은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렇죠? 이거랑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그쵸? 1 플러스 알파는 얼마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쵸?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얘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고, 또 얘는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n 이퀄 1일 때야. 자, 그러면 이때 이 둘을 더하고 곱했을 때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제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둘을 뭐 해볼까요? 곱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베타 4제곱 알파 4제곱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입니다. 자,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요 값은 1이고요. 요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겠죠. 왜? 알파 세제곱 1, 베타 세제곱 1이니까 알파 베타. 그래서 이 값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둘을 곱해볼까요? 곱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고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계산 안 해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주어진 n 이퀄 1일 때 주어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1이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n 이퀄 2일 때를 생각해봐. n 이퀄 2면 두 근은 1 플러스 베타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데, 자, 같은 방식으로. 자,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가 되죠. 마이너스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더하고 곱해보시면 됩니다. 저 더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되니까 곱하면 그냥 1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요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1이고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 역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입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이니까 식은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고 f 알파 제곱은 베타의 제곱은 이거일 때 pq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pq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fx, 2차 함수 fx의 그 x의 개수와 상수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fx라는 식을 작성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전제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다. 그 다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왔으니까 대입해 볼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작성할 때 이 주어진 식의 형태가 x의 형태 1차적인 관계인데 지금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알파의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f 알파의 제곱은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지? 근데 이제 또 요 조건을 한번 봐봐. 요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요거를 알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값을 우리가 베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은 어떻게 되냐면 f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베타로 만들었으니 얘도 베타로 만들어야 되니까 알파는 뭐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은 최종적으로 f 베타는 4 베타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요거를 전부 베타로 바꾼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 주어진 식도 f 베타의 제곱도 쭉 계산하면 뭐로 바뀔까요? f 알파는 4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걸 우리가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하는 x값 두 개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x값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 2차식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야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fx는 x의 제곱 5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PQ는 얼마야? 5가 되니까 답은 10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1번을 봅시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성립한다고 할 때, 자, 이런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a분의 b라는 것은, 자, 요게 뭘까요? 이제 요거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값은 뭐가 되죠? 요거 제곱이죠. 그 다음에 b분의 c라는 항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b분의 c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형태를 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은 뭘까요? 그러면 요거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1이라고 했고 요 값이 1이다 라는 걸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식을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라고 했는데 요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알파 베타는 뭐가 될까? 얘는 1은 a의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a분의 2c 뭐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됐죠? 요게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이미 이전에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이걸 그대로 저기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요걸 제곱한 거랑 같으니까 a의 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a제곱과 c제곱이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네. 근데 문제는 a제곱이 c제곱과 같으면 a가 c와 같을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c와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a와 c가 같으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요거 먼저 해볼게요. a와 c가 같으면 알파 베타는 1입니다. 일단 a와 c가 같으면 요 값도 1일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a와 c가 같으면 이제 요 주어진 식을 끄집어내면 1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2a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이때 a의 제곱분의 b제곱은 얼마가 된다? 3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먼저 조건을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c가 되면 자, 요것은 다시 1은 a의 제곱분의 b제곱이 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a를 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어떤 실수 a, b를 제곱한 거 얘는 항상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다. 따라서 a는 c와 같고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자, 우리가 구할 거. 자, 요 값은 얼마가 된다? 3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 요 c제곱이 a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이 3이면 b제곱분의 a제곱은 역수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요. c하고 a가 같으니까 이거 a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값은 1이 되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 더하기 12니까 3분의 13이 답이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제 90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이고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 자, 그러니까 알파가 있으면 얘가 음수고 베타가 있으면 얘도 음수인데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니까 얘를 3알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3알파는 2의 m-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개 곱하면 알파 곱하기 3알파는 a분의 c니까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인데 얘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조건 알파와 m 사이에 관계식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하면 적당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요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써볼게요. 자, 4알파는 2의 m-2가 되니까 알파는 2분의 m-2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를 정리하면 3알파의 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3의 4분의 m-2의 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양변에 4를 곱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3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12는 4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오 마이너스 12m 없어질 거고요. m 제곱은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m 값은 2나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근데 m 값이 2가 되면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m 값이 2가 되면 요 값이 0이 돼버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넣으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정식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6번째 강의에서 뵐게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